오늘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오전 10시, 11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잘 계시죠? 여전히 혼자서 까방을 진행하는 JBC 정가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등산 갔다가 이제 달려와 가지고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까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본 분들이 정가생 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언론에 있었는데 그 언론에서 있었고 취재했고 그런 취재 엑스파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더라도 10년 정도는 섬을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주관적인 관점까지도 넣으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이래 하나 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가 작동됐다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KBS, MBC 쪽에서 지금 일부 이제 공영노조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에서는 당장 KBS, MBC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장 퇴임 관련해가지고 아주 논란과 혼란의 사역이 있는데,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언론이 자업자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공영방송과 공정방송, 객관적인 방송을 이제까지 언론이 치우침이 없이 잘 방송을 했었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물러나라 마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방송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당시 그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종편들의 그런 방송에, 편파 방송에 신문을 느껴가지고 모두가 방송을 떠나고 또 신문마저 떠나고 결국은 많은 애국 시민들이 저희 같은 유튜브에 얽매이면서 새로운 정보를 구하려고 또 새로운 팩트와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수우파 방송이 형성됐던 그런 계기라 봅니다. 저희 JBC가는 2012년 10월 18일 날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박근혜 정권의 탄핵 정권 속에서 탄생했던 기존 인터넷 방송하고는 질과 차원이 다르다고 자부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를 짚고 있지는 못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취재기자가 또 교육받은 제대로 된 취재기자가 없고 또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모두가 이제 어떤 그 분노와 새로운 열정으로서만 어떤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싶습니다. 물론 JBC가 방송도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방송 장악했을 때 첫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변화가 각 방송의 뉴스였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땡전 뉴스라고 있습니다. 땡전 뉴스는 뭐냐면 KBS 딱 방송에서 시작할 때 뚜뚜뚜 이렇게 하되지 않습니까? 그럼 9시 뉴스가 바로 진행됩니다. 그럼 바로 거기서 이제 앵커가 전두환 대통령 해가지고
우선적으로는 머릿기사, 첫 번째 방송 멘트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빗대가지고 땡전 뉴스라 그러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뉴스는 1980년부터 87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송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를 이야기할 때 방송에 대한 편파적이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땡전 뉴스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땡전 뉴스가 바로 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방송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사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했던 비디오 카메라를 그때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이야 찍어 가지고 생중계로 바로 내보낼 수 있고 이렇게 했지만, 당시 이제 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VTR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비디오를 택배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방송국에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걸 편집하고 내보내는데, 마없이 뉴스 전에 그 편집이 늦게 도착해 가지고 편집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 내보내는 일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쪽 그 방송 간부들이 징계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KBS, MBC가 땡전 뉴스를 위한 전담 편집 기자를 뒀다는 얘기는 방송가에서 아주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렇듯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입맛대로 자기들의 어떤 정권의 어떤 나팔수 홍보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나고 또 국가 비상사태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장악하는 장소가 바로 방송국입니다. 방송국을 장악함으로써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왔던 게 이제까지 뭐 역사적인 뭐 어떤 흐름에서도 다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 시도 이 부분들은 지금 줄기차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들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토사구팽당했다.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특별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모든 임무가 끝나자마자 이 사냥개가 잡혀 먹혀버렸습니다. 좌천을 당하고 이제 면직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상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실 KBS, MBC, SBS 종편 등 이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 정권을 뒤엎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나팔수의 공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KBS 사장을 지금 아웃시키려고 있습니다. 아웃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한 리서치 연구기관은 KBS 사장이 물러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해서 물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 국민의 67%가 사장이 물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와, 또 KBS가 그동안 보도했던 잘못된 보도에 대한 편파적인 것들을 수사하겠다라는, 감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엄포까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KBS가 지금 아주 그 사장이 물러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침범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일부 이제 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러나 또 여기에서 이제 언론노조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KBS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영노조와 민주노조 이쪽 사이가 지금 맞붙을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성명서를 교환하고 뭐 이런 과정인데,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박근혜 탄핵 정국에 있어서 언론들이 어떤 작태를 보였습니까? 언론이 보였던 대표적인 작태가 선동이었습니다. 그 선동은 일종의 마녀 사냥을 동반했던 선동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의 기형적인 저널리즘 형태로서 오늘날
지금 현재까지도 언론이 그런 작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동적 마녀사냥적 저널리즘의 형태에서 지금은 문비어천가,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마음껏 빨아주고 띄우는 그런 언론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얘기할 때 이 군중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 사람 죽이자 그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죽이자 그러고, 그 죽이자의 선봉이 누가 서냐?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며. 그래서 이 선동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요, 우리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고 안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보고 싶지 않는 것들은 절대 안 보는 그런 대가리가 이상하게 양분화됩니다. 네모난 사람의 눈에는 네모가 보일 것이고 세모난 사람의 눈에는 세모가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네모가 아닌 세모라고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미 선동 저널리즘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보고 싶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느끼는 것 자체만이 오직 진실이라고 믿는 이런 을 범합니다. 특히 거기에 따르는 나팔수들이 있습니다. 나팔수들이 뭐냐면 KBS나 MBC 또 종편에 나왔던 그 어떤 그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패널들 모습 보십시오. 거의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해전물을 돌아다니듯이 이 자들이 정권의 나팔수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뉴스를 보았을 때마다 느꼈던 게 바로 독일 히틀러 통치 기반을 굳건히 다졌던 게멜스 어르기돌입니다. 게멜스가 뭐냐면 대중들에게는요, 거짓말을 할 때는 처음에는 대중들은 부정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지 하지만 그것을 이제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을 되풀이하면 결국은 대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립니다. 그것이 게멜스의 대표적인 어록인데,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요, 지금 종편이니 이런 데서 단독이니 뭐 특종이니 이런 보도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었냐 엄청나게 휘부리고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이 보도됐던 부분들이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벗어났던 기형적인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선동적인 보도임에 불구하고 또 거짓이 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대표적인 보도의 오보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했을 때 그 청와대를 가보니까 유리방에 갇혀 있더라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유리공주니 유리대통령이라는 하나의 또 조롱거리로 구성됐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청와대 관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코멘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코멘트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기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맞지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고 나서 사실 여부는 결국은 드러났습니다.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울 속에 갇혀가지고 살았다라는 그런 비아냥 그림을 내뱉고 있습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인지 압니까? 언론은 팩트를 먹고 삽니다. 언론은 팩트를 먹고, 언론은 진실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누구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그리고 어둡게 해서 치우침 없이 보도하는 게 그건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요 또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앞뒤를 다 판단하고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카드라, 의혹 내지 사실 부필이기 한 특정인의 제보를 특정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저는 살아가며 있었어요. 요즘처럼 특정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특정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특정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며칠 몇 박을 밤을 새면서 추적을 하고 그 속에서 특종을 보도했을 때 그런 카타르시즘을 느꼈을 때 그때 특정 맛이 나는데 지금은 특정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특정이라고 기사를 올리면요 3초 내로 다른 데 또 어비진 기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특종 자체를 3분 기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바로 3분 내로 기사가 다 퍼지면서 어비징하는 기사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특종을 했는지 그 특종적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카더라 특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장섰던 부분들, 다시 말하자면 기자의 어떤 자질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기자들은요 마치 본인이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쳐들어가고 거기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할 때는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영장을 가지고 집과 사무실 기타 장소에 마구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JTBC가 태블릿 PC를 가져왔듯이 남의 집에 허가 없이 들어가가지고요 마음대로 쳐들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녹음기 켜놓고요 불법 녹음 기본입니다. 그 불법 녹음 자체가 합법화돼 가지고 언론에 놉니다.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가지고 지랄 털면서 놉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검찰 또 뭐 당시 특검에서 뭐 이래 단독으로 입수했다니 어떠니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구마구 튀어놓습니다. 그럴듯한 제목으로 눈길을 끌게 하고 기자의 주관적인 추측과 의견 1인칭 기사가 줄을 이룹니다. 반론권이 있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론권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반론권이 없습니다. 사람 밟아 죽이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나갑니다. 그리고 나 정정보도해가지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본지와 편집 방향과 다르다든지 뭐 본지가 잘못 확인했다든지 그거 누가 봅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서 와가지고 사과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언론들은요 이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론에 이야기할 때는 취재를 할 때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 권리를 위해서 당신의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도 윽박질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 권리? 알 권리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한테 있다는 것은 언론기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없습니다. 알 권리는요 법이 국민에게 준 권리이지 언론기관에 준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권리를 마구마구 오용 남용합니다. 알 권리요? 알 권리가 언론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알 권리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알 권리를 빙자한 또 다른 억지고요. 또 다른 여론을 조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선동 언론의 가장 핵심적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선동 언론은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떤 여론을 형성시키면서 많은 국민들을 항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국가의식이라든지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이것을 다 마비시킵니다. 사실 이게 권력감시, 자본견제라고 이제 우리가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주장을 찌푸리고 있지만 지금 그런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뭘 느끼고 있습니까? 언론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공정성, 우리가 객관성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방송은 공정성, 객관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KBS와 MBC 우리나라 방송을 길들이는 측면, 다시 말하자면 언론의 저널리즘에 입각해가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길들이겠다. 그러면 저는 100% 저는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뒷전입니다. 그것은 뒷전이고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를 홍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을 넣어가지고 그 적격한 맞는 한 체제적인 변화를 이룩하려는 게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방송 장악 의도는 정말 잘못돼 가고 또 이것이 이어질 경우에는 전체 국민들을 좌파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권이 방송의 저널리즘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방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해가지고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공정성과 객관성의 담보에 대한 것을 꼼수를 그 뒤에 본질은 숨기고 겉으로 그냥 방송을 자기 쪽으로 편하게 길들인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 또 다른 공정방수와 객관성에 대한 시비를 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 NHK가 장악됐습니다. NHK를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현재 일본 보수정권 아베입니다. 아베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뿐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라든지 또 아베 정권이 각종 발표하는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뒷받침 홍보하기 위해서 NHK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3년 전에 NHK는 공정과 객관성 시비에 많이 휩쓸려 있지만 그래도 NHK 기본은 뭐가 있었습니까? 기자 구성원들이라든지 그 모든 구성원들이 최고 경영자는 교체되지만 공정방송과 객관성에 대한 보도에 대한 저널리즘의 원칙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제대로 된 기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팩트가 뭔지 압니까? 방송에 있어서 가장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4대 원칙이 있습니다.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게 현재 방송심의 규정에 관한 공정성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 처박이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권력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이 균형 있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작 기술이나 기술 편집 등을 이용해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 인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사실을 오인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집을 통해 가지고 다른 쪽별들 촛불 시위는 엄청나게 부풀리고 태극기 집회는 아주 초라하게 부풀리는 그런 방송 장난을 취했던 게 오늘날 대한민국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신경 오도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일방의 주장을 하면 아니 된다. 주관적인 주장도 펼치면 안 된다는 게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한 우리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방송은 이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애국 시민분들께서는 대한민국 방송은 이미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죽었던 방송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나 다른 방송 채널을 찾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언론도 신문도 죽었습니다. 방송도 죽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뉴스는 대부분 선정적이고 대부분 정권을 위한 나팔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애국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뉴스를 안 들을 수 없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뉴스가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랑이 굴 속에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듯이 온갖 눈과 머릿속에서 언론 공해가 마구마구 싣고 다니더라도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뉴스를 밸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JBC 가방송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혼탁한 뉴스가 아닌 맑은 뉴스를, 생각할 수 있는 뉴스를 볼 수 있게끔 그 해안을 드릴 겁니다. 저 역시 제가 보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균형 잡힌 뉴스의 꼼수와 그 본질들을 알려줄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공정성 방송했을 때 공정방송의 핵심 모델이 바로 뭐냐면 BBC입니다. BBC의 공정방송의 핵심은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네 가지에 포함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BBC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기자의 견해가 좌파 쪽에 기울여져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나는 이쪽 생각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밝힙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저 사람이 일방적인 하나의 견해에 대해서 동조 못할 수 있게끔 그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BBC가 세계적인 공정방송과 객관성 방송을 이룩했던 근원이라고 봅니다. 절대 BBC는 특정 사안에 대해 치우치지 않습니다. 특정 이념에 대해 치우치지도 않고요. 공정하게 다룹니다. 이쪽 저쪽 대한민국의 방송처럼 한쪽을 특정을 부각시키고 한쪽을 깎아내리는 그런 보도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MBC와 KBS 지금 문재인 정권이 길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잡자득이란 말을 앞서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대한민국 방송이 시청률을 먹고 살았던 공영방송 KBS가 정말 올바른 보도를 했고 공정한 보도를 했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문재인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문재인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박차고 나아갈수록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장 큰 골치 아픈 골칫거리 덩어리는요, 바로 정현주 사장의 교체였습니다. KBS.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겨레 신문 논설주간 출신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던 자가 누구냐면 KBS 정현주 전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현주 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은 미국 국적이었고 병역 면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런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사장 임명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밀어붙였습니다. 좌파 나팔수로 더욱더 이 방송을 키우겠다는 의도와 장악한 부분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2008년도 정현주 사장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자택뿐만 아니라 그가 또 위장 전입했다고 의혹이 제기됐던 압구정동 모 아파트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드러나는 게 일부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요. 저는 제 당시 그때 4일 동안 제가 후배 기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정현주 사장의 각종 의혹과 제기됐던 비계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했지만 결국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적지 않았다는 것들은 정보 차원에서 수집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취재가 당시에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들을 덮고 넘어갔는데 당시 이제 MB 정권에서 정현주에 대한 각종 의혹을 터뜨렸던 부분들도 정현주 사장이 물러나라는 하나의 신호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KBS 사장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는 부분들도 그것이 개인적인 의혹이든 방송 취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편파성의 의혹이든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그 시나리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러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이 언제까지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 따라서 이런 식의 곤혹과 또 이런 식의 어떤 색깔론이 입혀져야 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무엇을 다시 느끼냐면, 앞서 지적했듯이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라서 무엇은, 이것은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자처했던 결과입니다. 어느 순간에 기자 노릇을 하다가 간부가 되면 이쪽 저쪽 눈치를 봐야 되고, 결국은 정치권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대기업으로 빠져나가고, 기자 저널리즘의 전통적 가치와 책임감을 다 저버리지 않습니까? 윗새끼들이 올라가면서 전부 다 권력화되고, 윗새끼들이 마치 방송에 있었던 자기의 캐리어를 가지고 정권 나팔 쏴다 버리니까,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 그 새끼들을 포사고팽시키든지 아니면 그 새끼들을 또 다른 나팔소로 활용하는 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던 간행각 관례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처하고도 많은 방송가, 방송인들이 공정방송을 외칠 수 있습니까? 공정방송이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공정방송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의식이 있었을 때 공정방송이 실현은 되는 겁니다. 지금 KBS 쪽에서는 뭐 혁명을 하자는 것인가, 혹은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KBS를 통째로 가져갈 것인가, 또 촛불을 통해 가지고 적폐청산을 같이 이어질 것인가 등 해가지고 강하게 반발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주장에 일부 동조를 하지만요, 어쩜 그렇게 80년대 이후, 저는 그전 언론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는지 때로는 적은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KBS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 탄압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탄압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언론 탄압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광의적 개념에서는 언론 탄압일 수 있지만요, 결국은 이런 언론 탄압에 빌미를 제공했던 자들, 그 자들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라든지 방송 쪽에 있다고 봅니다. JBC가 방송은 비록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뒤에 이런 배경 화면을 놓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제 나름대로도 공정성과 객관성 방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KBS 사장, MBC 사장 잘리면 그냥 놓으세요. 나와가지고 JBC가 방송 같이 진행해도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 정권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방송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곡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어디에서 촛불 집회 속의 그 현장, 잔혹함과 거기에 대한 이념적 구호와 박근혜 대통령을 목을 자르는 그 목을 가지고 공을 노래를 하는 그런 잔혹성을 보도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JBC가 방송은 비록 정규 방송이 아니지만요,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진실, 그런 사실에 눈을 감는 방송, 그런 방송이 오늘날 KBS, MBC였다 그러면요, 그 사장들은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지적했던 언론 탄압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언론 탄압은 진정과 진실을 보도했을 때, 사실을 보도했을 때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못하게끔 막았으면 그것이 바로 언론 탄압입니다. 이것은 언론 탄압이 아닌 정권의 나팔수, 좌파들의 나팔수, 체제의 나팔수를 안치기 위한 교체입니다. 교체. 자, 그렇게 교체된다 그러면 당장 이 정권의 입장에 섰으면 그들의 생명은 유지될 것이고, 이 정권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들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겠죠. 언론이 권력에 물들고 자본에 물들고,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단 언론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때처럼 홍위병들이 준동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킨 이런 무질서, 아마도 이 정권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 각국 지금 다양한 대한민국이 이 강대국의 틈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틈새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방향에 대한 것들을 찾고자 합니다. 방송은 시대의 길잡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시대의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은 오직 촛불의 길잡이가 되어왔습니다. 촛불의 길잡이가 되고 촛불의 길잡이에 의해 가지고 정권 교체의 1등 공신이 됐지만 결국은 그 1등 공신들은 이제 또다시 팽당합니다. JBC가 방송 오늘 토요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